안녕하십니까. 수국 끝난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디 따마 5월 19일에 인사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정숙 씨 두 사람이 최근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임 시절에 저질렀던 일 때문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던 그 타이스타젯 그 논란이 있습니다. 사위 서창호 씨 그리고 딸 문다혜 씨, 그 넷 사위죠.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문재인 재임 기간에 2018년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 중에서 또,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이스타젯 항공 창업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도 줬는데, 결국은 이 문다혜, 서창호 이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 이것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자리를 주고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 수사가 확대가 되는데 그와 또 파생돼서 배우자 김정숙 씨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김정숙 씨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청와대에 채용해서 5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그 딸이 갑자기 문다혜 씨에게 돈을 보냈다. 왜 보냈을까? 태국에 있을 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송하 제2부속 비서관 그때 문재인 청와대 때 유송하 씨가 또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다. 자,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과연 뭘까? 특활비 아닌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업무상 사용하라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하라고 지급된 특활비를 보낸 것 아닌가. 자, 그런 그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에게. 그럼 결국 두 사건은 연결된 거죠. 타이스타젯, 그 이상직, 그리고 유송하, 디자이너 딸,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 연결이 된 그런 유혹들이 지금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있는 문재인 2년 전에 퇴임할 때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책방을 차려서 계속 현안에 관여를 하고 또 지난 총선 때 실질적으로 뭐 내려와서 뛰었죠. 선거 지원 요새도 다니고 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그 차원에서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지난주에 제가 이재명의 초단기 실각 시나리오를 전해 들었는데 문재인의 몰락 시나리오도 지금 차차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서막은 김정숙입니다. 자, 김정숙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고발이 돼 있죠. 뭐 감봉권 사용, 그리고 옷과 구두를 사는데 감봉권을 5만 원권으로 지급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갓 들어온 돈이죠. 그 띠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관봉해서 그것을 옷과 구두를 사는데 유송하 씨가 당시 이 부속실 비서관이었던 유송하 씨가 5만 원짜리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를 했다. 그래서 특활비 아니냐. 주로 특활비가 한국은행 감봉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수사에 불이 붙을 수가 있고, 또 샤넬 자켓을 빌려 입고 반환하지 않은 것 이것도 고발이 돼 있고, 타지마할 관광 이게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그때 이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휘장도 떼지 않고 혼자서 마치 대통령처럼 타지마할에 갔다 왔는데 그 논란이 지금 한창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문재인이 오히려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변명하느라고 하다가 제대로 지금 걸려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 타지마할 관광과 관련해서 이게 이 문재인과 그 김정숙 몰락의 단초가 될 거다. 방아쇠가 된다. 그런 분석도 조금 가능할 만큼 이 사건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인데 급속도로 이게 확산되는 계기를 고발 사건도 있지만 고발된 거는 한참 되는데 수사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이 직접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나중에 특검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최근에 뭐 해고록이라고 냈죠. 해고록 낼 때가 아니고 참여록 내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해고록 제목도
참 회기망측합니다.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변방에 있었는데 자기가 중심으로 끌어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엉터리 같은 이 제목에서 전부 다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보이는 이런 내용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 타지말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래서 지금 급격히 정치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변명을 하면서 지금 김정숙, 자기 부인이죠, 김정숙 씨가 뭐 악의적 왜곡에 시달리고 있다, 관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문재인이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얼마 후에 허황후 그 가락국 그 김수로 왕비 이렇게 뭐 설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바타국에서 왔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도다, 이런 이야기인데, 허황후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그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을 할 때 꼭 다시 와달라, 인도 모디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장식을 할 때 실제로 초청이 왔더라. 그 인도 모디 총리에게서 자기 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 와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가기 어려워서 고사를 하니까, 이번에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부인 김정숙을 보내달라고 초청장이 왔다. 그래서 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속에 이 대담자가 있었는데, 대담자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죠. 같이 이제 장단 맞춰주느라고 대담을 하는 거죠. 최종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각하. 첫 외교,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아부를 하죠. 그러니 문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외교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첫 단독 외교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 완전히 외교사의 기념비적인 이런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이 리서크를 슬쩍 언급을 합니다. 문재인이. 그 영부인이, 그러니까 자기 그 김정숙은 첫 영부인 단독 외교를 했는데, 지금 영부인은 영부인 문제로 인해서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이 참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김건희 리서크도 슬쩍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의 이 말이. 문재인은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좀 있으면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식을 하는데 거기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이제 의례적으로 했겠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은 실제로 자기에게 초청장이 왔다. 개장식을 할 때. 그런데 내가 인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기가 어렵다 하고 내가 이제 정중히 사양을 했다.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알아서 그러면은 영부인을 보내주십시오 해서 초청장이 왔다. 그래서 갔다. 뭐가 잘못이냐? 이것은 영부인의 최초의 단독 외교다. 이런 말을 했죠. 거짓말입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 그때 지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 당시에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배현진 의원이 이 국회 차원에서 확보한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문을 공개를 했죠. 그 공문을 속이지 못하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지금도 이 해부력에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지금 반박을 하고, 그때 당시 기사를 링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이 TV조선에서도 이 내용이 가짜다. 문재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2022년 10월에 국회 배현진 의원이 문체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문체부 자료, 아예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8년 10월에 기재부에 예비비를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자기들 간다고 예비비를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하면은 예비비가 한 3억 7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필요한 3억 7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 신청을 하면 이제 일정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정에 타지말이 없습니다. 타지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비비까지 해서, 이게 예비비가 또 하루 만에 또 그때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비비까지 넣으면서 타지말 관광을 왜 가느냐? 그러니까는 타지말은 쏙 빼고 예비비를 타내려고 이 허황후 그 기념공원 그런 일정만 넣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만. 그리고 예비비를 탔죠. 그리고 나중에 출발 직전에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움직여야죠.
그러니 출발 직전 일정표에는 집어넣습니다. 그 타지마할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비비 신청할 때는 타지마할 그거 안 넣었다가 돈 타내고 나서 타지마할 집어넣어서 이제 전용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도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있죠. 단독으로 그 타지마할 관광지에 단독으로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때 국정방송을 통해서 막 자랑을 했죠. 인도 당국에서 주변 그 다른 관광객들 다 물려쳐줬다. 그래서 혼자 관광했다. 뭐 그러면서 뭐 자랑 삼아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관광을 갔다 왔는데 이 관광 갔다 오면 이제 출장 결과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예비비를 3억 7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보고서를 내야죠. 근데 대통령 전용기까지 움직여서 가놓고는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허황후, 기념공원 이런 것만 집어넣고 타지마할 관광은 빼버렸습니다. 자, 문재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면은 길이 남겨야죠. 기록에 남겨야죠. 우리 외교 기록에 다 남겨야죠. 이 보고서에 당당히 넣어서 이런 일정을 했고 타지마할 가는 데 대해서 또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부인이 그 현지에 가면은 그 유적지 같은 데를 둘러봐서 그쪽 관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보고서에도 안 넣습니다. 보고서에도 넣지도 않고 또 그 단독으로 다른 사람 관광객들 물리치고 했는데 그게 뭐 홍보용이라고 또 인도 현재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았다. 이런 또 허황된 이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면은 외교사에 남기기 위해서 보고서에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이것을 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공문인데 2018년 9월에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인도 당국의 요청이 왔다 하면서 이 외교부와 문체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제목이 뭐냐면은 공문 제목이 허황후 기념공원 확대 조성 사업 착공식 문체부 장관 초청. 자, 인도 측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공문에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문체부와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제목이 허황후 기념공원 확대 조성 사업 착공식 문체부 장관 초청. 건 문체부 장관 초청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와달라. 그때 문체부 장관이 도종환이죠. 도종환. 그런데 도종환이 아니고 김정숙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갑니다. 자, 김정숙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장관 말고 우리 김정숙 가니까 김정숙으로 바꿔서 좀 다시 초청해 주세요 해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초청장을 바꿔서 보내겠죠. 그래서 김정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조금 전에 마치 자기가 못 간다고 하니까는 인도 당국에서 알아서 그러면 부인 김정숙을 초청을 했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문재인은 이야기했죠. 근데 공문에 보면은 공문을 이렇게 쭉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문재인을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문체부 장관을 오라고 했다. 아니면은 뭐 혹시 문재인이 안 되니까 문체부 장관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식이라는 이름은 아예 없죠. 그 도종환을 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딱 보고 가로채 가버린 거죠. 김종식 버킷리스트. 기억나실 겁니다. 김종식의 버킷리스트. 재임 기간 중에 세계 어디를라도 다 가보고 싶다 해서 뭐 40 몇 개, 한 50개국만 다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 앙코르와트 갈 때는 뭐 거기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니까는 전용기가 착륙을 못하니까는 한국에 있는 이 공군 뭐 2호기 작은 비행기 캄보디아를 오라고 해서 거기서 그거 타고 앙코르와트 갔다 오고 또 뭐 체코에 뭐 프라하 가기 위해서 대통령도 없는데 거기 뭐 더 격려해서 가고 그런 여러 가지들 버킷리스트가 논란이 있었죠. 자, 그 차원에서 이제 김정숙이 가겠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문체부 장관 초청을 했는데 내가 가겠다. 그럼 인도 쪽에서는 할 수 없이 초청장을 바꿔서 보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 방문 일정을 넣었는데
당시에도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문재인처럼 인도 정부 요청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에 인도 저기 초청한 사람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공문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만에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 경비가 무려 3억 7천만 원. 만약에 문체부 대표단, 처음에 문체부 대표단이 이 7명 수준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600만 원만 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김정축이 간다고 하니까 외교부에서 8명 가고 문체부에서 7명 가고 청와대 직원이 13명이 가고 경호처 직원이 14명이 갔습니다. 40여 명. 그래서 3억 7천만 원. 15배로 늘어났다. 처음에 문체부 장관 일행이 가는 것보다. 그런 돈을 지출을 하고 갔는데 완전 관광성이죠. 자기 셀프 초청입니다. 초청장 보내주세요. 했는데 문재인은 마치 알아서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 보낸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지마할 방문에 간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이네스.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인 양혜일 씨 딸.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겸직하면서 근무를 했고, 청와대도 근무하고, 자기 프랑스 국적인데, 저쪽에 프랑스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양혜일 디자이너와 같이 세운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실에 있었습니다. 이 양이네스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이런 이제 김정숙 수발 두는 일을 했죠. 자, 총무비서관실에 왜 소속을 뒀겠느냐? 총무비서관은 인사와 자금을 다루는 데입니다. 자금, 돈, 그리고 특활비, 청와대로 가는 특활비, 감봉권으로 묶인 특활비, 그걸 다 총무비서관실에서 담당을 하죠. 그러니 총무비서관실에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소속을. 돈을 이제 특활비로 빼와야 되니까는. 그리고 특히 뭐 의상, 옷, 구두 사는데 특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혹시 이건 추론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측이지만, 그러면은 양이네스가 총무비서관실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특활비 빼내온 걸, 감봉권을 빼놓은 걸 유송아 씨가 가지고 다니면서 막 구두값 주고 옷값 줬다.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거기다가 유송아 씨가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에 2월 달에 소환된 게 지금 뒤늦게 알려졌죠. 소환된 이유가 유송아가 문다이스에게 돈을 보냈다. 그에게 돈을 보냈다. 그럼 유송아가 자기 돈을 보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감봉권, 특활비를 가지고 김정숙 옷값, 구두값 다 계산하고 5만원 건을 다 갖고 다녔다는, 이런 5만원 건 뭉친 돈을 가지고 다녔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간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돈을 쓰라고 현금으로 줬는데 그걸 빼돌려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이 유혹도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는데 문다이스에게 돈을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활비를. 이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 내용이 정확히 이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은 다른 뭐 또 어쨌든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는 그 돈의 출처가 특활비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양이네스 디자이너 딸, 이 사람도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돈을 보냈다. 이 사람도 문다이스에게 돈을 보냈다. 총무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던 이 사람도 문다이에게 돈을 보냈는데 소환을 하니까는 소환을 불응을 해서 지금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죠. 프랑스 국적인데 프랑스로 못 돌아가도록 출국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양이네스와 유송아 이 사람들은 2018년에 김정숙이 혼자 인도를 단독 방문했을 때 프랑스 여권으로 이 양이네스는 동행을 했고 유송아도 이 부속 비서관실 이 자격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창호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들을 이 돈 보낸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서창호 문다혜 태국 이주와 관련된 그리고 타이 이스타제에서 돈을 지원을 해준 그것과도 다 한묶음으로 연결된 사건이죠. 그래서 유송아도 지금 소환 조사가 되고 문다혜에게 돈을 송금한 혐의로 그리고
그 양인에서 여기도 문다혜에게 돈을 송금한 혐의로 이렇게 소환이 됐는데, 자, 이 두 사람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다는 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전주지검은 수창호, 문다혜, 태국 이주, 그때 이상직이 이 금품, 그러니까 돈을 막 제공을 하고, 자기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민주당 공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전주지검에서 묵혀 있다가 이창수 지검장이 작년 9월에 부임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검사장이 옮겨왔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던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한 이유는 이상직, 처음에 배임 혐의, 이 회사 운영하면서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주소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지검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 파생된 사건에서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의 백운우 민정비서관, 또 조현옥인가요? 그 인사수석,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소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청와대의 비리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주지검에서 할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야 된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이창수 검사장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건이 이첩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일파만파 확대될 수가 있고, 이것이 이 특갈비, 유용, 특갈비까지 막 태국으로 보내졌다. 이런 그 일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희한하게도 민주당 당선인들 중에서, 총선 당선인 중에서 친문계, 문재인 쪽에 27명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윤건영이 중심이 돼서. 왜 전주지검에서 그렇게 수사를 강압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방탄에 나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옛날 사위, 지금 사위도 아니고 옛날 사위를 강압수사한다고 당선인 27명이나 나서서 저렇게 할까?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문재인 쪽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방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까지 가는데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수사를 막아서고 있었다. 서정욱 변호사도 서정욱의 법대를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법조계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죠. 그런데 이원석이 검찰총장이 이제 힘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검찰 수뇌부 인사로 인해서 무장 해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원석도 수사를 막았을 수가 없다. 다만 이원석은 또 그러니까 전주지검에 있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전주지검에도 지검장이 새로 갔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의 특미까지 지금 수사의 칼날이 가게 돼 있는데, 또 이 서울중앙지검에는 이 김정숙과 관련한 고발건 외에도 문재인이 연루된 사건들도 수사가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갔으니까는 본격적으로 하겠죠. 가령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 내렸던 청와대 부서 8개가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불법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게 이제 조국, 임종석을 겨누고 있는데 그 위에는 문재인이 있죠. 이 수사도 확대가 될 겁니다. 많죠. 통계 조작 사건도 새로 생겼고, 공무원 월북몰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한번 파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문재인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재인도 지금 급속도로 몰락을 시작을 했고, 그 방아쇠는 김정숙, 문다혜, 모녀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특갈비, 사적 유용, 타지마할 관광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죠. 물론 국고 손실까지도 걸 수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이 특갈비 유용은 엄연한 범죄 행위죠. 아직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특갈비를 유용을 했다고. 그렇다면 이 돈들이 왜 문다혜에게로 갔는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왜 문다혜에게 돈을 보냈는지, 자기 돈인지, 특활비인지, 아니면 김정숙 씨가 돈을 그걸로 돌려서 보낼 리는 없죠. 보내면 그냥 자기가 보냈겠죠. 그래서 문재인 급속 몰락도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